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프랩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물어보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니까 막 어떤 분들은 뭐 진짜로 이렇게 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막 열 몇 개씩도 만드시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그를 일일이 다 그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프랩센터를 제가 직접 써보고 같이 후기와 동시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빨리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아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프랩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좀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절차가 있는데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카운트는 만들었고요. 어, 아무래도 지금 홀리데이 시즌이다 보니까 좀 바쁜가 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대충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프랩 센터를 써야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프랩 센터 선정 기준, 그러니까 프랩 센터 선정 기준. 우선 기본적으로 프랩 센터는 어디서 구하느냐? 제가 이렇게 검색해놨죠. 프랩 센터 아비트라지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아마존 FBA 프랩 서비스 리스트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좀 내리시면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것만 프랩 센터냐? 아니죠. 다른 것도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어,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은 실제로 이제 물건을 팔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존에 프랩 센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걸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막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텍스 프리 스테이트를 골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서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쇼핑 센터, 프랩 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좀 쉬우니까, 어,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느 곳에 컨택을 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처음에 이 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로케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요거는 컴퍼니 이름, 여기는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뭐냐면 주거든요. 주, 스테이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경기도, 뭐 충청도,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NH는 뉴햄셔 구고요. 그리고 뉴욕 아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거 NY니까 뉴욕, CA는 캘리포니아, FL은 플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주가 이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랩 타임은 그 얘네들이 물건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물건 오더를 하면은 온라인에서 주소를 얘네 주소를 해놓으면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아마존으로 보내주는 배송 완료하는 그러니까 배송을 보낸 거 그러니까 배송 완료라는 게 아마존이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배송 처리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48시간이니까 하루 내지 이틀 안에는 자기네들이 물건 받고 난 후에 배송까지 보내는 처리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딴 거 보면 뭐 8시간 뭐 이런 거 있고 뭐 빨리 처리해야 한다. 무조건 하루 안에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뭐 다 좋죠.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연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는 게 당연히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직접 물건을 보내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물론 저는 얘네들보다는 얘네는 컴퍼니고 저는 개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물건 빨리빨리 하려다가 물건 한두 개를 뭐 빼먹고 안 보냈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늦게 보내도 전 상관없다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해요. 그건 뭐 제 생각이지만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보시면 텍스 프리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뭐 홀셀 이건 도매랑 이제 그 컨트랙을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뭐 임포츠는 이제 해외 그 수입해서 뭐 오는 뭐 그런 거 OA 저희가 말하는 OA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여기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OA 가능한 거 뭐 RA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어, 상관하실 필요 없고 OA 체크리스트 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 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텍스 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 면제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썼는데 제가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면제권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우선 빼고 기본적으로 저는 참고로 LA 근처에서 살아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거든요. 그러면은 월마트가 이제 캘리포니아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거 제 동네에도 있고 그러면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저는 만약 100%치의 물건을 사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9.5%예요. 세율이. 그러면은 100불짜리 물건을 사면 저는 109.5불을 내야지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서 계산대에서. 그 9불 50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잖아요, 사실은. 그게 쌓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게. 9불 50이면 벌써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불이라고 하면 거의 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구입을 하실 때 배송지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실제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거기서 사니까 이제 당연히 세금을 내지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배송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텍스를 매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텍스 프리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곳은 어떤 곳들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프랩센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물건 배송지를 얘네들 주소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건을 받고 이제 해주겠지만 저가 그래서 어쨌든 구매를 할 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장바구니 담아서 체크아웃을 할 때 텍스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텍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엄청 크잖아요. 그게 어 정말 최대 10불까지도 그게 세이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을 프랩센터 비용으로 대신 쓴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걸 공짜로 물건을 얘네들이 대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래서 저가 대충 이렇게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 CA 텍스 레이트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7.25%라고 나오는데 제가 캘리포니아는 9.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한 주지만은 그또 엄청 큰 주기 때문에 또 달라요. 살짝 그 안에 위치마다 또 조금씩 세세하게 달라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9.5%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막 뉴욕이다. 그럼 뉴욕은 NY니까 NY 텍스 레이트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4.5%, 뭐 8.8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토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8.875%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엑스트라로 추가적으로 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텍스 프리 스테이트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르는 업체가 전 여기에요. 원 프랩 다이렉트 여기를 골랐거든요. 여기가 이제 텍스를 안 받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뉴욕은 지금 제가 쳤잖아요. 여긴 봤잖아요. 근데 옆에 여기 콤마하고 NH 돼 있어요. 여기 뉴햄셔란데요. 뉴햄셔는 텍스 프리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눌러가지고 할 때 이제 가입을 했고 사인업 하면 이제 가입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필요한 거 뭐 체크 온라인 알비트라지 하시고 뭐 이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멤버십 차지를 받아요. 근데 여기 29불 99라고 나와 있는데 29불 99가 아니고 9불 99예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Buy Now 누르시고 그 화면을 가시게 되면은 어, 9불 99 내시면은 내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입력하시고 Submit 누르시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이메일로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된 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가격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냐면 제가 여기를 고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좀 자기네들 사진도 이렇게 찍어 놓고 보면은 창고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전 싸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박리담의식이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창고가 작고 자기네들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이거를 내가 가정집에서 프랩센터를 운영하겠다 하시면 하루에 뭐 물건이 뭐 한 10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물건을 하나당 1불씩만 받고 보내주겠다. 그럼 100불만 받고 보내준다면은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물건을 다 이렇게 일일이 보낸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규모 프랩센터는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딱 보면 벌써 대규모니까 얘네는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1불 45 핸들링 피 물건 하나당 1불 45를 받는 거예요. 이 핸들링 피라는 게 어떤 게 이제 포함이 돼 있었냐면 아 얘네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지 않나? 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슨 물건 받아주고 인스펙션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아니면 물건이 데미지가 돼가지고 그 망가져서 왔는지 이런 것도 지들이 확인을 해줄 거고요. 스티커 리무벌 이거는 물건에 이제 어떤 가격표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어떤 걸 10불에 사가지고 40불에 팔려고 그러는데 그 물건이 딱 왔는데 그게 10불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 물건에. 그러면 좀 별로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40불에 팔 건데 소비자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가격이 자기는 40불 주고 샀는데 10불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그냥 그게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일이 다 떼요. 저는 제가 그것도 다 노동이죠. 얘네들이 그런 것도 해준다. 그리고 FNSQ 레벨링 이것도 지네들이 이제 바코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스텀 히 시어드 폴리백스 이거는 이제 물건을 보낼 때 그 폴리백 그 플라스틱 백 같은 걸로 이제 보내줘야 돼. 그냥 물건을 뭐 상자로 이미 되어 있는 물건 완성품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물건만 따로 보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컵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 이렇게 마땅히 패키지가 없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된 패키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보내야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 백 같은 걸로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는 서비스도 한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죠. 음, 저도 뭐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14일 동안 얘네들이 물건을 보관을 해주고요. 그리고 12개월 동안의 페이퍼 인보이스 그러니까는 물건 그런 거 사면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수증 같은 게 들어있어야 항상 만약에 내가 월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으면은 뭐 어떤 책을 샀다 그러면 물건 패키지를 박스로 된 거를 받았을 때 거기에 그
영수증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얘네들이 보관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해요.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아마존이, 저는 그런 경우 아직까지는 없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 있다고. 이 물건은 어디서 샀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영수증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자기네들이 보관을 해주겠다는 거고, 뭐 밴딩 슈박스,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뭐 슈박스를 뭐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등등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 서비스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한 물건당 1불 45를 받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버블랩 같은 경우에는 50전. 버블랩은 이제 에어캡 같은 거 있죠. 이게 뽕뽕이. 물건 망가지지 말라고. 그거 넣어주면 50센트씩 더 받네요. 그러니까 딱 요거예요. 그리고 박스 차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 그 여기도 얘네들 써 있죠. We do not reuse box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얘네들, 제가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음 제가 여기서 말이 끊기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얘네들이 물건을 받잖아요. 물건을 받으면 이제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걸 박스 안에 넣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어 얘네들이 박스 차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몰은 1불 75, 미디엄은 2불, 라지 3불 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건이 이제 오면은 그게 박스로 같이 오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같이 그냥 거기다 다시 넣어서 다시 그대로 보내면 되는데, 얘네들은 여기 써 있는 게 We do not reuse boxes. 그 박스를 안 쓰고 새로운 박스를 쓰니까 가격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말이 끊겼냐면, 이메일로 제가 받았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 박스를 그냥 그대로 쓸 건데, 박스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 박스를 새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을 받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이메일로 저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 페이지로 들어와서 본 거 처음이라서, 어쨌든 그 부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박스 값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스는 이미 모은 박스인데 그걸 그대로 쓰면 되지. 그걸 왜 또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알아보세요. 왜냐면 이런 거 3불 50, 괜히 4불 이런 거 괜히 그 쌓이면 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랩센터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1불 45, 만약 10개 보내면 한 14불 50에다가 뭐 박스는 라지 박스에다가 3불 50, 그러면 물건 보내는 값이 뭐 18불 정도밖에 안 들어가느냐? 아니죠. 배송비가 들어가죠. 배송비는 얘네들이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따로 돈을 내시는 걸로 저는 알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만 돈을 받고 물건까지 다 보내준다가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자기네들이 핸들링만 해주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대신 대행해주는 서비스만 받는 거고, 실제 배송비는 여러분들도 따로 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격을 포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을 보낼 때 한꺼번에 많이 보내야 된다. 왜냐면은 박스는 엄청 큰데, 박스는 막 이런 사이즈의 박스인데 물건이 한두 개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배송비도 더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에 여러 개를 그냥 꽉꽉 채워서 넣어야지 그 배송비를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핸들링 피도 막 물건당 1불 45씩 받고 막 박스도 받고 막 이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혼자서 물건을 보내봤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혼자 하시게 되면은 어려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되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일 처리만 잘해준다고 보장이 되면 여기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얘네들은 프랩센터마다 다르지만, 이 프랩센터는 제 어카운트에 부분적으로 어세스를 해가지고 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어디로 보내라, 뭐 그리고 바코드도 PDF 파일로 보내줘서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거기로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냥 내 어카운트로 들어와가지고 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좀 긴데 좀 설명을 좀 가볍게 너무 어렵지 않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유저 퍼미션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존 셀러 센터를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 눌러서 유저 퍼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제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네이버 그 뭐야 제 이메일로 그 결제를 하고 9불 99점 결제를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저만의 이메일 같은 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Gmail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 얘네들이 이제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 놓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여기 조금에서 보이시려나 어쨌든 유저 퍼미션 들어가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send invitation 코드를 보내시면 얘네들이 그걸 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주나 봐요. 그러면은 그 코드가 여러분들이 그 유저 퍼미션 그 탭에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뜨게 되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그 프레센터 애들이 또 이메일로 혹시 이 코드가 맞느냐,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있는 코드와 내가 지금 아마존에서 받은 코드가 일치하느냐, 그게 일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음, 세팅을 하라고 됐어요. 뷰 앤 에딧 이런 식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열어주는 거거든요. 모든 어카운트를 내 어카운트를 막 알아서 조정해라 이런 게 아니라 볼 수 있게끔 쉬프멘트 여기 보시면은 FBA 인벤토리 쉬프멘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끔, 왜냐면은 제가 쉬핑 그런 플랜을 그 만드는 법을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하면 걔네들이 그걸 보고 이 물건은 어디 아마존 웨어하우스로 보내고 이 물건 어디를 보내야 되는 거나를 걔네들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말을 해가지고 막 이메일로 말을 쳐서 이 물건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있었던 그 쉽맨을 걔네들 그걸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비테이션 코드를 보냈고 얘네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그거를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늦어요, 지금. 근데 그게 되면은 얘네들이 말하고 이게 맞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그러니까 물건을 프랩센터로 통해서 이제 아마존을 보내고 싶으면은 이제 물건 살 때마다 얘네들이 저한테 알려줬던 주소가 있어요. 그 뉴햄슈어 주소. 거기를 이제 등록해놓고 물건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내 물건은 자기네들이 내가 있는 그런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아까도 봤지만은 14일 보관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주 동안은 물건을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쌓아놓고 한꺼번에 많이 보내야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이게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면은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한 번 더 제가 이 영상 제가 직접 한 거를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직접 여기까지 이게 지금 다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어,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필요하시면은 근데 사실 뭐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나으니까요. 제가 뭐 이 파일을 뭐 따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신다. 그냥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한 곳 여기 oneprepdirect.com 여기서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가 커버를 했는지 어, 좀 꽤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모르신 거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